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모평균에 대한 검정, 그리고 모 비율에 대한 검정과 관련해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R 혹은 RStudi오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를 한번 보죠. 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 가설 검정을 할 때 그 규모 가설과 대립 가설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쓸개낭 수술이 이제 새로 개발이 됐는데 그 새로운 쓸개낭 수술에 따르는 집중 치료에 이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를 갖다가 이제 한번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물론 이제 이 치료에 필요한 시간은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마다 이러한 그 필요한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개별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러한 그러한 시간의 평균, 즉 모집단의 평균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모집단의 평균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13.5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새로운 이 방법은 그 시간이 평균 시간이 더 작다라는 것을 아마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이제 얘기하려면 먼저 모집단의 평균을 이제 뮤라고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는 그 모집단의 평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명시하고 그 뮤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그 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쓸개낭 수술에 따르는 집중 치료에 필요한 모집단의 평균, 그 평균 시간이라고 하면 되겠죠. 말 그대로 이만큼을 이제 뮤라고 두고, 자, H0는 뮤 이퀄 13.5, H1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뮤가 13.5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가요? 자, 어떤 아이스크림의 지방 함유량이 있습니다. 근데 표지에 이제 2%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아이스크림 안에 이제 실제 그 지방 함유량은 2%랑 동일할 수도 있지만 좀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실제 그 함유량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어떤 제품은 2%, 어떤 상품은 뭐 2.5%, 어떤 거는 1.9%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지에 적힌 2%랑 비교할 때는 개개의 그 함유량이 아니라 그런 함유량의 평균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코 아이스크림의 지방 함유량의 평균을 우리가 뮤라고 두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평균 값이 2%냐, 0.0이냐, 혹은 평균 값이 표지에 적힌 2%보다 크냐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주의할 것은 퍼센트니까 여러분들 이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자, 그런데 비율이니까 이것은 모비율로 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2% 자체는 비율이지만 여기서 관심이 있는 것은 그러한 함유량들의 평균값이 표지에 적힌 값보다 크냐 작으냐를 하는 것이니까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찬가지죠. 2번하고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모니터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서 모니터의 이제 무게가 6kg이 되도록 다 동일하게 만들고 싶은데 약간의 이제 여러 가지 공정상의 차이에 의해서 무게가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실제 무게는.
그래서 실제 그 모니터의 무게는 어떤 것은 뭐 6.1kg, 어떤 것은 5.8kg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개개의 무게가 아니라 그러한 무게들의 평균값, 즉 모집단의 평균이죠. 즉 무게들의 평균입니다. 그것이 6kg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즉 H0는 뮤가 6이고요. H1은 뮤가 6이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는 우선 그 뮤 그냥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뮤가 뭔지 그냥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바로 H0는 뮤는 13.5, H1은 뮤가 13.5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뮤가 뭔지 뭐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뮤를 무엇으로 두는지를 이제 명시적으로 언급을 먼저 하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귀무가설, 대립가설 중에서 표본을 통해서, 즉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결정을 우리가 하는 규칙들을 생각을 할 텐데요. 자, 규칙을 아무리 잘 정하더라도 오류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우리가 만일에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더라. 근데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올바른 결정일 수도 있겠죠. 자, 올바른 결정이라는 뜻은 네, H1이 사실인 상황에서 만일에 이러한 결정을 했다면 옳은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H1이 거짓이고 H0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면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우리가 제1종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자, 각각 H0가 거짓이고 H1이 참인 경우가 H0를 기각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을 때 그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 경우는 당연히 귀무가설이 사실인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오류가 발생된 것인가요? 네, 제2종 오류가 발생된 것이죠. 자, H0가 사실일 때 H0를 기각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올바른 결정인 것이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은 제2종 오류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앞에서 했던 세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기각력의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서는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그 가설이기 때문에 지금 검정 통계량으로 X바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각력이라고 하는 것은 H1이 뭔가 좀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경우는 H1이 어떤 기준값보다 작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주장할 근거가 있으려면 뮤하고 비슷한 X바도 어떤 특정 값보다 충분히 작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뮤가 0.02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싶은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이제 근거를 제시하려면 몇 개의 그 아이스크림의 실제 지방 함유량을 조사해서 그런 것들의 표본 평균을 계산했더니 어떤 기준값보다 크게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X표가 6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거니까 X바하고 6하고의 차이가 어느 이상 나더라 라고 해야지만 H1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각력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물론 여기서 μ0는 그 3번의 경우에는 기준값이 6이었으니까 6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기각력의 형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냈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그러면 그러한 C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만 일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일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 유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10번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70인 표본으로부터 H1 대립가설이 지금 아마도 모 평균이 20보다 크다라는 주장을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자, 모 표준 편차는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기각력을, 자, 지금 H1이 이제 어떤 값보다 크다기 때문에 기각력의 형태는 X바가 어떤 값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그 어떤 값, C를 21.31로 아마 택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C를 21.31로 택하면 유의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H0가 사실일 때 기각을 하게 되는 확률인 것이죠. 자, 언제 기각을 하나요? X바가 이 값 21.31보다 같거나 크게 나오면 기각을 하는 것이죠. 즉, H0가 사실일 때. H0는 아마도 이 경우에는 미우가 20인 것을 우리가 H0로 택하겠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이 20이 상황에서 표본 평균이 21.31보다 크게 나온 가능성이 바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됩니다.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모집단의 평균은 실제로 모습이 이상하죠. 네, 20이어서 X바의 분포는 n이 지금 70이라서 충분히 크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 물론 시그마는 70, n은 70이죠. 이런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물론 20 근처에서 X바들이 주로 나오겠지만 뮤가 20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X바가 20보다 큰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자, 그런데 만일에 기준값을 21.31로 잡았다라고 하면 21.31보다 크게 나오게 되면 기각력에 해당하는 값이 돼서 우리가 H0가 틀린 것 같다, H1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H0를 기각을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잘못된 일종 오류가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은 일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 경우는 X바가 이런 분포를 따를 때, 왜냐하면 H0가 사실일 테니까 21.31보다 큰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유의 수준은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인데, 일종 오류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H0가 참임에도 불구하고 H0를 기각을 할 때 발생을 하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H0가 참일 때 H0를 기각, 즉 H0가 참일 때 X바의 분포가 주어져 있을 텐데 그럴 때 X바가 21.31보다 큰 확률이 되겠습니다. 네, H0가 참일 때는 이제 이러한 분포를 따르는 것이죠. 그럼 이런 분포하에서 X바의 분포가 일어날 때 X바가 21.31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유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제 표준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바에서 평균인 여기서 20이죠. 20을 빼고 그 다음에 양변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되는데, 그래서 21.31에서 20을 빼니까 1.31이 되는 거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동시에 나눠셈을 같이 하고, 그러고 나면 앞부분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므로 이걸 g라고 나타내고, 오른쪽 값을 계산해 보니까 약 1.957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가 1.957보다 큰 확률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확률이 0.0251627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계산을 한번 RStudi오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식들을 우리가 한번 쭉 봤으니까 이제 그 식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계산을 할 때 x바가 c 21.31보다 작거나 큰 확률을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표준화를 했으니까 표준화를 한 기준값을 기준값을 먼저 계산을 하죠. 자, 기준값 계산하는 방법은, 자, c 값이죠. 21.31에서 뭘 빼나요? 뮤제로 20을 뺐었습니다. 그래서 뮤제로는 미리 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20이었고요. 그리고 시그마도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었으니까 시그마도 미리 정해 두도록 하고요. 표본의 크기도 정해져 있었죠. 70. 그리고 C도 기준값 21.31. 이 값을 이제 일단 먼저 정해둔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계산할 때 그 오른쪽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값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네. 보이죠? 네. 여기 있는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값을 계산하는 것이 표준화하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 1.31은 21.31, C에서 20을 뺀 값이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준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결국 1.957에 해당하는 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계산할 것은 이 값보다 표준 정규 분포에서 커질 확률이니까, 자, P노음을 쓰면 될 텐데, P노음에다가 이제 G를 넣으면 뭐가 얻어지나요? 이 표준화된 관측값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유의 수준을 알파라고 쓴 다음에, 알파는 이 값이 아니라 1에서 이 값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G가 얼마인지 알파가 얼마인지 같이 한번 출력을 해보죠. 되겠죠? 자, G는 1.957 얼마, 그 다음에 알파는 0.2516275. 어떤가요? 같죠? 네, 계산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엔 이제 반대로 반대인 상황, 즉 이번엔 C가 주어져 있지 않고, 이번엔 조금 전 C를 주어졌는데, 지금은 C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의 수준을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이 5%가 되도록 C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계산하는 과정은 동일하겠죠? 자, 앞에서 했던 걸 반복하면, 자, 알파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x바가 h0가 사실일 때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는 정보로부터 x바가 c보다 작거나 큰 확률이 되는데, x바의 분포가 정기 분포이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해주는 거죠.
표준화를 했습니다. 똑같이 C를 이제 표준화를 한 거죠. 그래서 G로 바꿨습니다. 여기를.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오른쪽 값인데, 자, 그럼 G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를 테니까,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보다 큰 확률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알파가. 자, 그게 지금 5%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네모친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기호를 쓴다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값이죠, 네모가. 즉 이게 G알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G알파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건 C니까 분모에 있는 것을 이항하고 그 다음에 분자의 그 마이너스 뮤제로로 이항을 하게 되면 C는 다음과 같이 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것은 이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시그마 주어져 있고 n도 주어져 있고 뮤제로도 주어져 있고 G 알파만 계산하면 되죠. 알파가 5%일 때 G 알파를 계산하면 됩니다. 네. 자, 이것을 미리 계산해 보면 C가 21.1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R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그 위에 필요한 것들을 좀 복사를 해오죠. 이만큼 일단 복사를 다 해서, 자, 뮤제로 그대로 쓰고요. 시그마 그대로 쓰고 n 그대로 쓰고 C는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값이고요. 자, 위에서는 알파를 계산했지만 지금 알파가 주어져 있었죠. 알파가 0.05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계산할 게 G 알파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구분을 하자. 자, 위에까지는 이제 주어진 값.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어진 값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부분. 자, Q 놓음을 쓰면 되죠. 자, 얼마인가요? 알파니까 1-알파입니다. 그럼 G알파 됐고, 그러면 C는 자, 뮤제로 플러스 G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나누기 스퀘어 루트 n 저랑 계산이 되면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G알파 어떻게 계산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최종적으로 C가 얼마인지도 보죠. 컨트롤 Alt T를 같이 누르면 네, 1.644 나오고 C는 21.100947 21.100947 네, 잘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가설 검정을 이제 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하나하나 생각해 본 거였고요. 이제 11번은 이제 실제로 한번 그 가설 검정 문제를 직접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이 주어져 있고요. 자, 모집단의 평균인 것 같고요. 뮤는 지금 그 말이 지금 없기는 하는데, 네, 이 경우는 문제가 약간 좋지는 않지만, 하여튼 우리가 지금 모평균에 대한 검정이니까 네, 뮤를 적당한 모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랬을 때, 자, 가설 검정. 자, 뭘 해야 될까요? 위수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검정 통계량 정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앞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냥 검정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하기 위해서 검정 통계량으로 좀 더 직관적인 X바를 쓰긴 했지만, 여기서는 G를 쓰도록 하죠. X바 마이너스 뭐죠? 뮤제로 1100이 되겠습니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혹은 루트 n분의 s인데요. 여기서는 네, 시그마가 주어져 있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G라고 두고 이것에 대한 관측값을 스몰 g라고 쓰고 스몰 g0라고 쓸까요? 네, 이 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x바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s 주어졌죠. n도 여기 있죠. 자, 1100은 이제 이 값으로부터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지제로를 계산을 하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각력을 생각해 보면 기각력은 어떻게 됐나요? g가 지금 뮤가 1100이 아니다는 거니까 이거의 절대값이, 관측값 절대값이 g의 2분의 알파보다 커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g0하고 이 값을, 물론 알파가 0.01일 때 두 값을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네, 검정 통계량은 지금 여기 동일하게 썼죠? 이거를 이제 지우죠. 자, 그 다음에 기각력. 자, 그래서 앞에선 G0로 표시했는데 여기서는 스몰 g로 표시했습니다. 이 값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70 정도 나오고, G2분의 알파가 1%일 때 계산해 보니까 2.575 정도 나오고, 자, 관측값이 이 기각력에 포함이 될까요? 이 녀석의 절대값이 이 값보다 크냐? 그렇지가 않죠. 따라서 H0를 기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자, 일단 P값 계산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한꺼번에 계산을 하죠. 자, P값은 이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자, P값은 이 경우에는 양측 검정인 거니까 G의 절대값이 G0보다 같거나 G0 절대값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P밸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앞쪽에 있는 G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정규 분포 입장에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지금 방금 계산한 이 값의 절대값을 택해서 절대값이 이 값보다 커지는 확률, 즉 마이너스 1.7보다 작거나 플러스 1.7 얼마보다 클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면 그 값이 P값이 되겠습니다. 자, P값을 계산해 보니까 0.088이 나왔는데요. 자, 한번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자, 위에서 유의 수준 1%였는데 기각을 못했었죠? 자, 지금 P값이 8% 정도 나옵니다. 즉, 기각을 하려면 유의 수준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 8%까지 줄이면 기각을 할 수 있지만 8.8% 정도까지는 기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줄이면 기각을 못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에서는 기각을 못했었습니다. 자, 이 값을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11번을 보도록 하죠. 네. 자, 뭐 일단 주어진 값을 미리 적죠. 뮤제로 검정할 때 이제 기준값이죠. x바 1060이었고요. s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210. 자, 처음에 계산하는 문제가 1%에서 이제 가설 검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양측 검정이었고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G0라고 쓰죠. 여기서는 이 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은 x바 마이너스 뮤제로죠. 나누기 s 스퀘어 루트 n, 루트 n분의 s 이 값이고요. 자, 이 값을 뭐랑 비교하나요? 기각력에 있는 기준값, 기각력은 이제 양측 검정이니까 g 2분의 알파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q놈이죠. 1 마이너스 위에서 정한 알파의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비교를 해서 하면 될 텐데요. 이제 G0 절대값과 G2분의 알파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 값을 일단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먼저 해보면 Ctrl Alt T를 누르면 계산이
잘 됐나요? 뭐가 약간 좀 달라 보이기도 하네요. 마이너스 1.593이 나오고 2.5 같은지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59죠? 네, 여기가 다르죠? 네. 80개인데, 그죠? 네. 아까 맞나요? 80개? n을 갖다 안 넣었네요. 그죠? 네, 지금 n은 아마 그 전에 입력된 게 있어서 70으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n은 이 문제의 경우 80인데 그걸 아직 안 넣었죠? 다시 해보죠. 네, 마이너스 1.7036 이제 같은 것 같죠? 네, 그리고 g분의 알파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비교해 보면 기억할 수가 없는데, 자, 비교하는 것도 이제 R스튜디오를 써서 R을 써서 자동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동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f라고 쓰고요. 자, abs g0를 절대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자, g0의 절대값을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그 기준값 g 알파 2분의 알파 비교를 하는데 절대값이 g 2분의 알파보다 커지면 우리가 기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네, else라고 쓰고요. 이렇게 하고 이때는 h0를 기각이라고 답을 써주고 프린트를 사용해서 프린트 이때는 h0를 기각 못하는 거니까 못함이라고 출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문을 썼고요. 절대값을 택하기 위해서 abs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Ctrl Alt T로 하면은 네, h0를 기각 못한다 라고 눈으로 우리가 비교한 게 아니라 이제 자동적으로 비교를 해준 거죠. 네, 이렇게 쓰죠. 네.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p-value 계산해야 되겠죠? p-value, 아이고. p-value는 그 p-norm인데요. 자, 우리가 그 g0를 계산해서 abs g0 g0의 절대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p-norm은 그 이 절대값보다 가까운 작을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절대값보다 큰 확률을 일단 먼저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의 2배가 p-value입니다. 왜냐하면 절대값보다 크거나 혹은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2배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value 계산식이 이렇게 주어지고 확인해보면 0.088446 같은 값인 것 같죠? 네, 네, 잘 계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12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